다음 기록을 보죠. 기니까 동그라미 번호만 보면 됩니다. 3, 4번을 보면 건주위에 노을 가적이 조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중원의 힘이 약하여 중월령약 노을 가적으로 하여금 외적을 치게 하려고 한다니 이상한 겁니다. 명이라는 나라가 대국이라면 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실록에 보면 요동병력이 30만이니 난방군사가 100만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힘이 약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병력이 조선을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 말만 하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5번을 보면 조선의 임금이 말하는 것인데 천병이 한 번 지고 다시 오지 않으면 싸이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즉 싸이위지여하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합니다. 천병이라면 실록에서 명군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들이 지면 싸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소위 중국 천자나 걱정할 일이 되죠. 생각해보건대 명나라가 아주 소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은 실제 사천성 서남 쪽의 작은 나라로서 단지 이성계와 주원장이 주종 관계를 맺었기에 중국이다, 중원이다, 천병이다, 천조다, 천자다, 황상이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고 실제는 조선이 제국으로 대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 조선 임금은 자신이 천조라 부르는 명나라가 조선에 와서 외노와 전쟁을 벌여서 지면 대국인 조선이 소국인 명나라를 사대하는 것이 엄청나게 창피스러운 일로 싸이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6번을 다시 옮기면 육친이 만일 요동길로 입궁을 허락하게 되면 비단 우리나라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고답하니 용제가 남해로 돌아서 복건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노가 요동으로 조공하게 하는데 요동에서 남해를 돌아서 복건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하고 있으니 실제 임진왜라는 길을 빌려서 조공하기 위해 벌어졌다는 말도 거짓이고 요동에 있다는 명나라를 가려면 남해를 돌아서 복건을 통과하게 한다니 남해로 가려면 복건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남해란 남쪽 바다가 아니라 남쪽의 광대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조선이 그 북쪽 대륙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동은 사천성 성도의 이서라고 보면 쉽게 그 모양을 알게 됩니다. 7번을 보면 이덕형이 아국 군사들로 외적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임금은 그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서 천병약출래 이선이거사 부득대첩 즉내하 약승 직역필부이비에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나오게 될 경우 먼저 거사하였다가 대첩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이긴다면 또한 잘못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문제에서 외적을 치는 것보다 천병이 외적에게 이기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병이 이긴다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임진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음 기록을 보면 이른바 소위 천병의 의세를 보게 되는데 선조 36권 26년 1593개사 명만력 21년 3월 21일의 7번째 기사 유황상과 원앙이 조선 정부의 중국군의 상황과 진군에 대해 보낸 자문 더구나 선진의 군대 2천이 이미 왔고 서창군이 훈련시킨 신병 1천과 강상의 비장 진인의 군병 3천과 촉의 효장 유총관의 번병 1만과 개원 2관의 호기 3천이 서로 잇따라 압록강을 건널 것입니다. 군사 13만, 10만, 30만, 100만을 말하던 것이 군사 2천, 신병 1천, 군병 3천, 촉의 번병 1만, 호기 3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부 합치면 2만인데 그것도 사천성 촉의 번병이 1만이고 호기 3천이라고 하니까 명의 병사라 할 만한 것은 6천 군사 정도이고 그것도 온 것이 아니라 압록강을 건널 것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촉병이 왜 반도까지 옵니까? 대륙에 있었다는 천조에 있는 장수들은 멍청해서 한심한 용병수를 가지고 있네요. 이건 명이 사천성의 서부에 있는 아주 쬐끄만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음 기록도 보죠. 번역만 옮깁니다. 번호만 보세요. 8번을 보시면 외적과 강화하여 서쪽으로 돌격해 오지 않는 것이 보장되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외의 최종 목표는 사천성에 있던 명나라가 분명합니다. 날조 역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임진왜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헌데 심유경이가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요즘에도 사용되는 말을 하고 있네요. 감히 임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참 대먹지 못한 인간이네요. 그런데 9번과 10번은 심유격이가 한 말인데 이 부분이 특기할 만한 겁니다. 평양을 회복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 보아서 평안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함경도와 이도는 상대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도 지금 평안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양이 회복된 후에 신안의 진주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서 신안이 실마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합니다. 다음 기록을 보면
11번에서 임금이 신안에 들어가 천주의 장군들을 접견하고 함경도 수복작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앞에 10번에서 말한 그 신안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에도 신안이 등장하는데 이것의 위치가 묘합니다. 또 현 반도에서는 신안이 전라남도에 있는데 지리지에서는 강원도 회양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신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도와 상대되는 도에 신안이 있는 것이 실록의 기록이고 그곳에서 임금이 천주의 장수들을 접견하고 함경도를 수복하는 작전을 편다고 했는데 어찌 된 것인지. 반도에는 전라남도 신안, 강원도 동쪽 해변인 고성에서 접견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증동국여 지승남에 있는 대로 한양, 무한, 경기도의 동쪽에 강원도가 있고 그 강원도 회양에 신안이 있는 것을 확인해보면 이것이 하남성 회양이 있고 그 동남쪽에 신안이 있어서 확실히 대륙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 북쪽엔 큰 사막이 있다는 기록에 비추면 음산산맥과 고비사막이 있는 섬서성과 산서성 지역이 평안도, 함경도가 되는 것이고 그곳 아래에서 하남성에서 임금과 장수들이 만나 함경도 회복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의 강원도 산골을 지나서 동쪽 해변의 고성이나 지금은 북쪽에 있는 회양까지 조선 임금이 갔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임진란이 발생 지역이 반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실록에 잠깐 뒤졌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더군요. 임진란은 조작된 사건입니다. 선조 41권 26년 1593 개사 명만력 21년 8월 12일 개사 15번째 기사 송응창이 김윤국 처벌 주둔군 군량 문제로 자문을 보내오다. 경략 병부가 이자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재독 유총병 등이 해국의 장관 박의장 등의 인신을 찍은 정문안의 12외노가 부산에서 40리를 물러갔고 아울러 침범과 약탈에 대한 소식도 없다고 한 말에 의거하여 올린 정문을 의거하건대 외가 부산에서 떠나갔다는 보고가 정확하고 기관할 때에도 반드시 다시 침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12번 외노가 부산에서 40리를 물러갔다고 나오는데 외노가 부산에서 40리를 물러가면 그럼 외노들이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방식으로 물러났다는 말인가요? 임진란은 반도가 아닙니다.